네, 보데플랫 얘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데플랫하고 관계된 식이 YSST는 GJ 오메가의 크기,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였었고요. 기본적으로 이 식은 주어진 어떤 그 플란트에 사인 입력이 들어왔을 때, 사인 오메가 T라는 입력이 들어왔을 때 출력이 그 정상 상태에서의 출력이 GJ 오메가의 크기만큼 증폭이 되고 그 사실은 어, 이 앞에 이제 어떤 A라는 것을 뭐 쓸 수 있겠죠. 입력이 있고 여기 어떤 사인 A 사인 오메가 T. 그래서 이 사인의 크기는 A고 주파수는 오메가. 여기에다가 이 G가 이제 이 플란트를 뜻하는 거고요. 이 G를 통과하게 되면은 A에다가 이 GJ 오메가의 크기만큼 증폭 혹은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가 있고 여기에 파이 이 파이만큼 딜레이가 된다. 시간 지연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파이가 의미하는 것은 GJ 오메가의 각이었습니다. GJ 오메가는 다른 게 아니고 복소평면의 어떤 하나의 복소수라고 했습니다. 이게 GJ 오메가고 이 GJ 오메가하고 원점과의 거리가 GJ 오메가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GJ 오메가의 크기가 되고 그리고 이 GJ 오메가와 양의 실수축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에 따른 입력 주파수의 변화에 따른 이 GJ 오메가의 크기하고 위상, 이 파이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바로 보데플랫이었습니다. 보데플랫은 그림이 두 개로 주어지는데 하나는 이 GJ 오메가의 크기에 대응되는 거고요. 하나는 이 파이, GJ 오메가의 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 뭐 일반적인 기계 시스템은 진동에 다 취약하기 때문에 진동에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진동의 이 주파수에 따라서 이 기계 항공 시스템의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이 보데 플랫을 보면은 특정 주파수에 이, 이 기계 항공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데 플랫이 이렇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튀게 되면은 이 특정 이 주파수에 대해서 이 기계 항공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하구나. 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2학년 2학기 때뭐 신호 처리 같은 과목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신호를 퓨리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다 이 사인, 코사인 함수들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 이 A 사인 오메가 T에다가 이렇게 시그마를 붙여가지고 이 앞에 오메가는 뭐 0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뭐 AI 뭐 해서 뭐 I라고 할까요? 그래서 오메가 I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키고 그 오메가 I에 해당되는 이 진폭 AI까지 값을 변화시키면은 굉장히 일반적인 일반적인 그 입력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선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AI 사인 오메가 IT에 대한 반응이 나올 거고요. 이 반응들의 합이 이 전체 UT에 대한 반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볼 때도 이 보데 플랫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네, 보데 플랫에 대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중요한 게 이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GJ 오메가 크기의 단위는 데시벨이었고, 그다음에 파이, 이 위상각의 단위는 이 디그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X축은 오메가, 이게 레디안 퍼 세크였습니다. 뭐 허열제도 쓰긴 하지만은 레디안 퍼 세크가 더 일반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데시벨은 로그 스케일이었습니다. 20 로그 10을 써가지고 칸은 한 칸 이렇게 움직이지만은 한 칸씩 이렇게 움직이지만은
보통은 20dB씩 이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20에서 이렇게 40, 60 이렇게 20dB씩 움직이고 20dB의 변화는 바로 10배씩 변화하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메가도 이 보시면은 이 칸은 뭐 중간에 있는 작은 칸은 무시하시고 10의 마이너스 1 여기하고 그 다음에 10의 0승 이 사이는 뭐 이제 한 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칸인데 10배가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10의 0승하고 10의 1승 이 사이에도 또 이게 한 칸이지만은 똑같은 한 칸인데 이렇게 10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 스케일을 써가지고 보대 플롯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그니튜드도 10의 0승에서 10의 1승까지 이렇게 한 칸 10배가 증가하는데 10의 0승에 대응되는 것은 0dB 그리고 10의 1승에 대응되는 것은 이래다가 이제 앞에 20 곱해가지고 20 로그 10이니까 20dB이 됩니다. Y축은 한 칸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이 10배 혹은 20dB 증가하는 거고요. 역시 X축도 한 칸 이렇게 증가하는 것인데 이게 10배가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X축이 뭐 있었는데 X축이 0, 뭐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일반 수직선인데 이게 어떻게 변했냐면은 오메가가 되면서 오메가 이 지금 주파수가 되면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다 어떤 10의 지수로 다 올라왔다는 거죠. 0은 10의 0승에 대응되고 1은 10의 1승 2는 10의 2승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마이너스 2승 이런 식으로 그 10의 지수로 다 X가 올라오면서 그게 오메가가 됐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단위를 쓰느냐? 우리가 이 GJ 오메가의 크기 앞에다가 이 로그를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오메가에 따른 이 GJ 오메가의 이제 크기의 변화를 로그를 써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원래 그 이게 비선형 그러니까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 그런 그 그래프가 깔끔하게 직선으로 표현되는 것을 그때 보셨습니다. 예. 오늘 또 한 가지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 로그의 성질을 사용해서 그래프를 쉽게 그리는 것을 또 보시게 될 겁니다. 예. 자, 계속 복습을 하면은요. GS가 주어진 전달함수가 일반 그 상수 K일 때는 이 K 안에는 오메가가 안 들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를 J 오메가를 치환을 해서 이 값이 오메가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건데 K라는 것은 오메가의 함수가 아니니까 오메가에 따라서 오메가가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K 역시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K가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그냥 K는 아니고 앞에 20 로그 10을 붙여가지고 데시벨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데시벨 값이 그대로 이렇게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은 이 GJ 오메가 이 K의 각은 없습니다. 그냥 실수이기 때문에 복수평면상에서 실수축에 있게 되고 각이라는 것은 그 복수평면상에 놓인 그 복소수가 양의 실축과 이루는 각이기 때문에 이미 실수축에 있는 i하고 양의 실축과 이루는 각은 0도가 되겠죠. 그래서 0도가 되고 크기는 20 로그 10K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함수 형태로 쓰면은 이게 y축, 이 y가 이제 의미하는 것이 지금 제가 이렇게 y로 써놨는데 이게 GJ 오메가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시벨로 표현된 GJ 오메가의 크기가 y고 그리고 x축이 오메가인데 지금 오메가가 지금 k 안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y는 뭐 20 로그 10k 이렇게 되겠습니다. s분의 1인 경우에 이때는 s 자리에 j 오메가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gj 오메가의 크기는 마이너스 20 로그 10 오메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y가 마이너스 20 로그 10 오메가 이렇게 쓴 거고요.
그리고 앵글, 이 지금 위상각은 GJ 오메가의 각은 J 오메가 분의 1인데 이 오메가 분의 1에 관계없이 오메가가 무슨 값이 되든 간에 이 J 분의 1을 조금 변형을 시키면 유리화를 시키면 이게 마이너스 J 그다음 오메가 분의 1이기 때문에 실수축에 그 음의 허수축에 이 GJ 오메가가 있게 되고 그 음의 허수축에 있는 GJ 오메가와 양의 실수축이 이루는 각은 마이너스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각은 마이너스 90도가 됩니다. 다시 이 크기로 돌아가 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20 로그 10 오메가인데 이게 로그 함수단 말이에요. 로그 함수인데 x축을 우리가 x축을 그냥 오메가 그 일반 단위를 쓰지 않고 오메가 자리에다가 오메가를 아까 뭐 10의 x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오메가를 표현을 해 놓으면은 이게 그 지금 베이스가 10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20x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축하고 y축 이 x에 대한 y의 변화는 그냥 일반 그 1차 함수 그래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거의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0x 뭐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x가 0일 때가 여기죠, 지금. x가 0일 때가 10의 0승. 그 10의 0승에 지금 위에 있는 이 지수들이 전부 다 x를 뜻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x 입장에서는 원점을 통과하는 그 1차 함수 그래프가 이제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S인 경우 디퍼런시에이터 이제 미분 방금 전에 S분의 1은 적분이었고요. 미분하는 상황은 지금 GJ 오메가의 크기가 이제 플러스 20이 됐었고 아까는 이게 마이너스 20이었는데 플러스 20이니까 이 오메가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방금 이 그래프가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아래로 오고요. 그다음 이 부분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 거울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 이 그래프는 y는 20 로그 10 오메가고 역시 오메가 자리에 뭐 10의 x승을 대입을 하시면은 얘가 20x가 됩니다. 1차 함수가 되는 거죠. 이 10의 0승을 통과하는 1차 함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로그 스케일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얻는 어찌 보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앵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0도. 아까는 그 여기서는 마이너스 90도였는데 지금 90도. 플러스 90도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90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눈금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90. 이번에는 폴이 있는 경우입니다. 폴이 마이너스 a에 있는 경우. 폴이라는 것은 전달함수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값입니다. 그게 폴이고요. 여기서는 이게 마이너스 a가 되고 마이너스 a에 폴이 있는 경우에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은 역시 s자리에 이제 j 오메가를 넣고요. 쭉 해봤더니 오메가가 a보다 많이 작을 때 그러니까 이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에서는 gj 오메가 값이 이제 0에 가깝게 되고 이 오메가가 a보다 많이 클 때 a는 지금 폴의 위치와 관련된 겁니다. 폴은 마이너스 a지만은 우리가 주파수를 얘기할 때는 마이너스 빼고 그냥 a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메가가 a보다 많이 클 때는 이렇게 되고 이 그래프는 방금 전에 앞에서 봤던 그래프하고 이제 유사한 거죠. 이 그래프하고 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배 증가할 때 오메가가 10배 증가할 때 GJ 오메가는 20데시벨씩 떨어지는 아까 마이너스 이 20, 그래서 이 20이 의미하는 게 이 데시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마이너스 20씩 떨어진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오메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오메가가 10배 그러니까 x가 1만큼 증가한다는 것은 오메가가 10배 증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배 증가할 때 데시벨은 20씩 떨어진다 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0데시벨 퍼 데케이드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앞에 마이너스 20이 있고 로그 한 다음에 오메가인데 이제 한 가지 다른 점 a로 나누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좀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분의 오메가를 좀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은 앞에 로그가 있으니까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로그 a분의 b는 로그 b 빼기 로그 a니까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러니까 오메가 자리에다가 다시 여기에다가 뭐 10의 x 아까 했던 것처럼 넣으면은요 마이너스 20x 더하기 20 로그 10a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말은 그거죠. 원래는 이 10의 0승 그 원점 우리 x 입장에서 원점 그 원점을 지나는 y는 마이너스 20x라는 그래프 1차 함수 그래프를 평행이동시킨 거죠. 지금 20 로그 10a만큼 평행이동시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그래서 오메가가 a를 지날 때 오메가가 a가 됐을 때 이 값이 1이 되고 그래서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예. 그 오메가가 10a가 되면은 10배가 되면은 20dB만큼이니까 감소하게 되고요. 10의 제곱 a 그래서 100a가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40dB 그래서 계속 이렇게 20dB씩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그래프에 비해서 이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원점을 통과하는 x 입장에서 원점을 통과하는 그래프였는데 평행이동 돼가지고 지금은 a를 통과하는 그래프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포인트는 0으로 쭉 가다가 a를 만나면 이 폴을 만나면은 폴은 마이너스 a지만 이제 우리 주파수를 얘기할 때는 마이너스 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a를 만나면은 폴에 대응되는 주파수를 만나면은 갑자기 그래프가 꺾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액추얼 그래프는 뭐 이제 이렇게 되지만은 우리가 에심토트 이 점근선만 생각을 하면은 0으로 쭉 가다가 마이너스 20dB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 꺾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제로의 경우에 a분의 s 플러스 1을 해가지고 이걸 0으로 만드는 s는 마이너스 a 그걸 우리가 제로라고 불렀습니다. 이 제로의 경우에는 방금 앞에 보셨던 그래프가 오메가 축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어지기 때문에 역전이 되니까 a까지는 그대로 0으로 가다가 a를 만나면은 플러스 20dB로 플러스 20dB per decade로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10배 증가했을 때 GJ 오메가는 20dB씩 이렇게 증가하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로를 만나면은 20dB per decade로 증가하게 되고 폴을 만나면은 20dB per decade로 감소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각을 보면은요. 각은 어떻습니까? 각은 GJ 오메가의 각은 이제 이렇게 주어졌었고요.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A분의 오메가였고 역시 오메가 값이 작을 때는 0에 가까우면은 이 값이 전체가 0이 되고 오메가가 커지게 되면은 이 값이 뭐 이제 무한대라고 생각할 수 있죠. 탄젠트를 무한대로 만드는 각은 90도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0도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90도로 갑니다. 중간에 어디를 통과하게 되냐면은 이 폴에 대응되는 주파수가 됐을 때 오메가가 a분의 a니까 1 아닙니까? 그래서 탄젠트를 1로 만드는 각은 45도입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5도가 된다는 거죠. 오메가가 a가 됐을 때. 이 말은 뭐냐면은 에심토트만 생각을 하면은 점근선만 생각을 하면은 0으로 쭉 가다가 a가 됐을 때 마이너스 45도를 통과해서 쭉 마이너스 90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오메가가 a보다 커지게 되면은 마이너스 90으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래프는 아크탄젠트 그래프는 0도에서 마이너스 90도까지 이렇게 매끄럽게 전환이 되지만은 우리가 에심토트 점근선만 생각을 했을 때는 앞에 GJ 오메가 크기처럼 a까지는 0으로 쭉 가다가 a를 만나면 이 폴에 대응되는 주파수를 만나면은 마이너스 90도로 확 꺾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0도를 유지하면서 쭉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로의 경우는 정반대죠. 제로의 경우에는 A입니다. A까지는 그대로 0을 유지하고 가다가 이번에는
플러스 90도로 이렇게 확 바뀌고 점프를 하고 오메가가 A보다 커지게 되면은 90도를 유지하면서 쭉 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역시 실제 그래프는 45도를 이렇게 거치면서 매끄럽게 변화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전달함수에 대한 보데 플롯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달함수의 어떤 표준적인 모습, 이 보데 플롯을 그릴 때 표준적인 모습은 S의 제곱 2제타 오메가 n S 더하기 오메가 n 제곱 분의 오메가 n 제곱이고요. 보통 우리가 2차 전달함수에는 K가 있었는데 지금 K 없는 K가 1일 때의 전달함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기 전에 우리가 S 자리에 J 오메가를 넣기 전에 분자를 1로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분자 분모를 오메가 n 제곱으로 나눠주면은 앞에 2차 항은 오메가 n분의 S 제곱, 그 다음에 1차 항은 2제타 이게 오메가 n 제곱으로 나누니까 오메가 n분의 1이 되고요. S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J 오메가를 집어넣으면은 이 J 오메가에서 이제 이 J 때문에 J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n분의 오메가 제곱이 되고 더하기 여기 J 오메가 그래서 이 J 오메가의 이 J는 그대로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제타 오메가 n분의 오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이 2차 항은 1하고 합쳐져 가지고 실수부를 이루게 되고 가운데 있는 이 항은 이 허수부를 만들게 됩니다. 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오메가가 뜻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input frequency, 그러니까 입력 주파수입니다. 입력에 그 사인이 들어왔을 때 그 사인이 갖고 있는 입력 주파수가 되는 것이고요. 오메가 n이 뜻하는 것은 그 지금 주어진 기계 항공 시스템 플란트의 고유 진동수다. 그 오메가 n은 지금 입출력 관계, 그러니까 그 플란트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 되는 거고요. 이 오메가는 입력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입력 주파수가 변할 때 이 값이 이제 오메가 n보다 작을 때가 있을 것이고 오메가 n보다 클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가 오메가 n이 될 때 그 공진 현상이 일어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의 GJ 오메가의 이제 크기하고 앵글 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관찰하는 것이 보데 플롯입니다. 네. 그럼 GJ 오메가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아래에 지금 복소수가 있고 자, 위에도 복소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C1분의 C2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은 C3의 크기는 C1의 크기 분의 C2의 크기니까 1의 크기는 그냥 1이고요. 아래에 있는 복소수의 크기는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이 허수부의 제곱해가지고 루트를 씌운 겁니다. 그게 GJ 오메가의 크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앵글 같은 경우에 앵글은요 즉 위상각 그 위상각은 위에 있는 C2의 위상각 빼기 C1의 위상각입니다. C2의 위상각은 이게 실수니까 0이고요. 그 다음에 빼기 하고 그래서 이게 빼기가 붙었습니다. 아래에 지금 C1 이 복소수의 위상각은 아크탄젠트하고 이 실수 부분의 호수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식이 좀 이제 1차 때보다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은 기본 원리는 100% 똑같습니다. 자, 그럼 자 GJ 오메가 크기를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을 이제 데시벨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건 데시벨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시벨 기호가 빠졌는데 여기에 이렇게 뭐 데시벨 이렇게 붙여주십시오. 자, 위쪽에 있는 것은 일반 GJ 오메가의 크기가 될 것이고요. 일반 크기고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데시벨이 되겠습니다. 그럼 데시벨로 나타낼 때는 앞에 20로그 10을 곱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있는 거, 이 안에 있는 거 입장에서 이게 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요, 이게 분모에서 지금 루트가 씌워지고 그게 역수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승입니다. 그래서 20로그 10, 이 데시벨 공식, 그래서 20로그 10 하고 이렇게
서로 만나면은 이게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앞으로 가가지고 20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0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로그 10하고 안에 이렇게 복잡한 식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일 먼저 간단하게 제타가 0인 경우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제타가 0. 이 제타 값이 0인 경우. 제타가 0이라는 것은 이게 없는 거죠. 제타는 뭐였습니까? 물리적인 의미가 이 댐핑 레이쇼였습니다. 댐핑 계수. 댐핑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진자 시스템에서 이렇게 진동을 할 때 공기 저항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 진자가 뭐 저항이 없기 때문에 평생 계속 진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댐핑이 없는 경우는 무한 진동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 생각해 보시면 매스가 이렇게 있고요. 이 카트가 있고 카트에 이렇게 K라는 스프링 계수를 갖는 이 스프링이 붙어가지고 이 매스가 진동하는 경우입니다. 역시 여기에 어떤 댐핑이 없다면은 이 댐핑이라는 것은 B, 댐핑 계수가 B였었고요. 이 댐핑은 어떤 벽의 마찰, 여러분이 숙제 때 그 실험하신 벽의 마찰, 공기저항 같은 건데 이게 전혀 없으면은 역시 이 매스도 계속 진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시스템이 바로 이겁니다. 이 전달함수가 S제곱 더하기 오메가 N제곱 분의 오메가 N제곱이죠. 여기서 오메가 N은 이 M하고 K의 함수였지 않습니까? 이 펑션하고 M하고 K. M하고 K로 나타내지는, 정확하게 뭐 얘기하면 이제 루트 N분의 K였었죠. 그래서 루트 N분의 K로 주어지는 이 고유 진동수가 이 오메가 N이었고요. 그리고 제타는 0.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좀 이런 상황에서 보데 플랫을 그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댐핑이 없는 경우 보데 플랫을 지난번에 한번 그렸습니다. 제가 공진 그 관련된 그 실험 그 내용 그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그때 보데 플랫을 그렸을 때 처음에 시작이 이 오메가, 그러면 GJ 오메가. 그때는 우리가 데시벨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일반 단위 GJ 오메가의 그냥 크기만 생각했을 때 시작을 어떤 값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게 계속 커졌습니다. 언제까지 커졌었냐면은 오메가 n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졌다가 그 다음에 오메가 n보다 오메가가 커지면은 이게 감소하고 이렇게 해서 0으로 가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유사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유사한 그래프를 2단계에 걸쳐서 그릴 텐데, 뭐 1단계에는 에심토트로 그리고 2단계는 이제 오메가가 오메가 n이 됐을 때의 값을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그 액추얼 그래프를 이렇게 완성을 할 겁니다. 이 유사한 그래프를 지금 그 보데 플랫의 그 단위, 그러니까 이 오메가가 로그 스케일이고 GJ 오메가도 이렇게 로그 스케일로 그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타가 이렇게 0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GJ 오메가가 크기가 이게 0이 되면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제곱이 있고 이 제곱이 앞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20 로그 10 하고 1 빼기 오메가 n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물론 이것도 로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선형 그래프입니다. 사실 GJ 오메가 크기 자체도 비선형이고,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이렇게 오메가의 증가에 따라서 GJ 오메가의 크기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오메가를 로그 스케일을 쓰면서 이 로그의 이 선형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요. 역시 1차 그 시스템일 때와 유사하게 2차 시스템의 경우도 에심토트를 생각하는데 기준이 되는 그 주파수가 오메가 n입니다. 오메가 n. 이 내추럴 프리퀀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메가가 오메가 n보다 아주 많이 작을 때 하고 오메가가 오메가 n보다 아주 많이 클 때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할 겁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가 오메가 n과 가까울 때, 즉 오메가가 오메가 n이 됐을 때의 상황은 이 액추얼 그래프, 지금 이 액추얼
이 매그니튜드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GJ 오메가의 크기를 생각을 할 겁니다. 오메가가 오메가 n보다 아주 작다 그러면은 뭡니까? 이 값이 아주 작아지는 거죠. 오메가 n분의 오메가가 아주 작아지는 상황이 되고, 그 말은 이게 거의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로그 1이 되잖아요. 로그 1은 0이죠. 그럼 0입니다. 그러니까 0데시벨이 되는 거죠. 이게 1차 시스템에서 어떤 4하고 제로를 만나기 전, 오메가가 4하고 제로를 만나기 전에는 0데시벨이었습니다. 그때도요. 값이 없었습니다. 0데시벨. 사실 1인데 그 일반 유닛으로 봤을 때는 1인데 데시벨로 바꾸면 0데시벨인 거죠. 유사합니다. 여기서는 중심이 되는 그 주파수가 오메가 n이고요. 오메가가 오메가 n을 만나기 전에는 0데시벨이 됩니다. 근데 오메가가 오메가 n보다 많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가 오메가 n보다 많이 커지게 된다 그러면은 안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거의 마이너스 오메가 n의 제곱으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1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거든요. 뒤에 있는 값이 훨씬 많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이너스는 이 제곱하고 만나면서 없어집니다. 그 값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0 로그 10이 되고 오메가 n하고 이게 4승이 되는 거죠. 그죠?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는 이 제곱하고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제곱을 앞으로 보내기 전 상태입니다. 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마이너스 10 로그 10 하고 이제 안에 뭐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 값은 제곱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거죠. 플러스 오메가 n분의 오메가의 4승이 되고 이 4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40이 됩니다. 마이너스 40 로그 오메가 n분의 오메가라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1차 시스템하고 이제 많이 다른 겁니다. 1차 시스템에서는 어떤 식으로 됐었냐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0 로그 a분의 오메가, 이 기준 주파수가 4하고 연관이 돼 있든지 아니면 제로하고 연관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20 때문에 어떻게 됐었냐면은 오메가가 10배씩 계속 증가할 때 20데시벨씩 이렇게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로인 경우에는 오메가가 10배씩 증가할 때 플러스 20씩 이렇게 증가를 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2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0이 됐죠. 달라진 것도 기준 주파수가 A가 아니고 지금은 오메가 n이 됐습니다. 오메가 n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메가 값이 아주 작을 때하고 아주 클 때를 생각하고요. 아주 클 때는 마이너스 40 로그 오메가 n분의 오메가가 됐고요. 아주 작을 때는 0데시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을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앵글을 보시면은 앵글 상황은 1 빼기 오메가 n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실제 GJ 오메가의 크기가 아니고 GJ 오메가 그 자체 이 복소수 값을 이렇게 보시면은 오메가가 오메가 n보다 이렇게 많이 작을 때 이 값이 0이 되면은 그냥 1이 되는 거죠. 이 값이 그냥 1이 되는 거죠. 오메가가 오메가 n보다 많이 작을 때. 이게 1이라는 것은 실수 값이고 이게 데시벨로 따지면 0데시벨이었었고 각으로 따지면은 0도가 되는 거죠. 실수 축상에 놓인 그 복소수기 때문에 0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메가가 이제 오메가 n보다 많이 커지게 되면은 2를 이제 무시할 수 있게 되고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n의 제곱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앞에 이 값이 이제 무시가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되고 오메가하고 오메가 n은 실수 값이기 때문에 뭐 양수죠. 그래서 이 전체는 음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복수 평면상에 아까 1은 여기 있었고 이 값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으니까 값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180도 이렇게 부릅니다.